첫 번째 시간이라서 가볍게 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주식 기초 강의이고요. 매수와 매도하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용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냥 그때그때 그냥 네이버 검색만 하셔도 되니까 정리를 하는 걸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매수하기하고 매도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매수는 주식을 매입하는 거죠. 주식을 사는 거예요. 가격을 싸게 사야겠죠. 그 다음에 좋은 타이밍에 사야 될 겁니다. 매도라는 건 이제 좀 더 비싸게 팔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고, 비싸게 팔지 못하더라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나 손절매를 할 때 어쨌든 매도를 하게 되겠죠. 매도라는 건 이제 판다죠. 타이밍. 매도를 주식을 판다라고 하는 거를 주식하는 사람들은 매도가 매매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좋은 씨앗을 써야겠죠. 맞죠? 좋은 씨앗이라는 건 이제 매수에서 기인합니다. 매수가가 좋은 자리에서 샀을 때 날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내 매수가를 건드리지 않는 상태로 움직인다면 내가 얼마든지 보유를 하거나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매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최대한 분할 매수 해가지고 저가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뒤에 보면은 이제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매수와 매수는 사고 매도는 파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겠고요. 그 다음에 분할 매수와 이제 분할 매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매수가 사고 매도가 파는 거라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분할로 사거나 분할로 파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서 사거나 조금씩 나눠서 파는 걸 말합니다. 손절할 때도 원래 저는 손절할 때는 한 방에 그냥 다 매도를 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비중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던지는 것보다 또 반등할 타이밍이라고 보기 애매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리스크는 줄여야 되겠다 싶을 때는 분할로 손절을 할 수도 있겠고, 분할로 매도하는 부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거는 지금 그냥 일단 들으세요.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평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매수장, 그러니까 즉 상승장, 불마켓이라고 얘기하죠. 황소장이라고 얘기하는 매수장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어요. 이평선을 계속 21선을 기준으로 이탈만 안 하면 가져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지, 위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지지선이나 저항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신풍제약이 지금 막 흔들고 있는데 또 어디까지 날아갈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갈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밀려가지고 따지게 되면 수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 가이가 되거나 이 정도 자리가 되면 여기서 최고의 수익을 얻었었는데 점점 가격이 빠지면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수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수익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이렇게 깨져가지고 밑으로 내려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고가권이 왔다고 생각됐을 때는 분할로 팔면서 남겨져 있으면 적은 수량으로 더 끌고 가는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매도 수익 실현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분할 매수는 매수라고 하는 타이밍이 어느 주가가 움직이든 간에 어느 정도까지 빠지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가 생기겠죠. 그러다가 지지를 하고 올라가게 될 건데, 이 지지를 하는 부분들이 지지선까지라고 생각했던 자리까지 안 내려오고 바로 올라가는 형태가 있어요. 좀 시장이 강하거나 종목이 강할 때 지지선까지 빠져가지고 지지선을 터치하고 딱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21선 매매법이다, 5일선 매매법이다, 5일선을 지지하면 매수를 하고 11선을 지지하면 매수하는 방법을 11선 매매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11선을 안 닫고 그냥 올라가 버린 경우가 있고, 닫고 딱 찍고 내가 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11선을 살짝 깼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서 반등할지는 사실 그 부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근에서 어느 점이다, 물론 중간중간에
뭐 차트나 흐름들을 봤을 때 여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는 어느 정도 실력이나 이런 부분을 쌓아야 될 거고, 여러분들 세대가 지금 어느 정도 세대가 된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슬램덩크 만화 보시는 분 있나요? 슬램덩크 만화 보시면 이제 강백호라는 주인공이 다른 선수들의 어떤 뭐 덩크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온 구간을 팔로 다 막죠. 어디로 슛을 쏠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서 온 방향성을 놓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다 아우를 수 있게 분할 매수를 조금씩 이 구간을 사야겠다라면 이 밴드 형식으로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 부분들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손절매, 그 다음에 리스크의 고정. 스타노스는 따로 필요할 부분들이 제가 원래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요 트레이더. 요요 트레이더는 사실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요요 트레이더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이제 뇌동 매매라고 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그렇죠. 지금 뭐 마지막에 사현상만 먹자라는 필명이 보여가지고 사현상만 먹자님이 클럽에 가자고 친구들이 꼬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는데 옆에서 계속 꼬셔. 결국 가게 되는 게 뇌동매매거든요. 결국 가기 싫은데 가게 됐을 때. 근데 뇌동매매는 더 심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사고 싶어 죽겠는데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보다가 누가 막 수급이 들어온다 싶으면 그때 따라 붙는 거야. 그때 따라 붙으면 이제 죽는 거지. 왜냐면 내가 차라리 처음 사고자 했을 때 샀으면 차라리 난데 이걸 올라간 걸 보고 사니까 이미 가격이 높아졌어. 가격이 높아졌다라는 건 이미 스윙 트레이딩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단타 매매를 했을 때 들어가는 건데, 단타 매매를 했으면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밀리면 장기 투자하더라. 올라가도 장기 투자하고 밀리면 장기 투자, 둘 다 장기 투자해. 밑으로 빠지면 손절은 없고 올라가도 수익 실현이 없어. 그럼 왜 사는 거야? 올라가면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겠고, 빠지면 이제 반등 주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손실 줄여서 나와야지. 아무도 안 보는데 나 혼자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안 해.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뇌동매매를 하는 자체도 이유가 없잖아. 이유를 갖고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요요 트레이더라는 건 수익이 났을 땐 또 수익이 나는데 손실도 또 나면 손실이 그냥 나버려. 수익은 최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마음만 있지 노력은 하지 않아. 노력이란 단어도 너무 거창해. 그냥 올라가면 안 팔고 싶어. 더 갈 것 같아서. 근데 빠지면 팔기 싫으니까 안 팔아. 이 매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 매수하고 매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매매 결정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 건지. 근데 사는 건 그냥 단순하게 올라갈 것 같아서, 저도 올라갈 것 같아서 해. 근데 올라갈 것 같아서 샀다가 올라가면 내가 맞았으니까 이게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졌어. 그러면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좀 빠지겠지 생각하고 버티는 거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 손절매를 할 거면 어디까지 손실을 내가 보겠다. 수익을 나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익을 보는데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다시 건드리거나 하지 않으면,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나는 가져갈 거고, 여기서 만약 건드렸는데 다시 재차 밀리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면 나는 수익을 청산할 거야. 이렇게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 매매하는 데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매수를 딱 했어요. 이 정도 밑으로 빠지면 나는 손절해야지. 이 정도 올라오면 수익 실현하려고 보는데 더 갈 수 있다. 돌파할 것 같아. 수급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이 수익 구간이라고 했던 데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가면 분할 매도만 하고 보유할 수가 있는 거고 홀딩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깨져갖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구간에서 2~3% 얼마 정도 빠져갖고 밑으로 내려왔어. 그럼 나 일단 수익 챙기자. 기본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은 알 수 없고 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을, 빠지면 뭐 얘는 어차피 좋은 종목이고 지금 곽강받는 종목이니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공부를 10년 동안 하고 20년 동안 해도 알지 못하는 주가의 움직임을 내가 지금 상황에 따라서 내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들, 기도 메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매수하기 매도하기 이제 트레이딩의 분류를 해볼게요. 투자 기간에 따른 분류예요. 처음엔 스캐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고 스윙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중장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중장기 투자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투자는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내재 가치라고 하는 회사의 어떤 재무 건전성, 그 다음에 회사의 뭐 사업 진보성, 그 다음에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다. 혹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도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시기를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스윙 트레이딩까지는 차트라는 것과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 나눠본 거고요. 스캘핑은 초단타를 얘기합니다. 사자마자 바로 1% 올라가면 털고 0. 몇 % 수익이라도 나와가지고 멈추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캘핑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침에 검색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관종들을 넣는 상태에서 내 관종들에서만 검색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잡아놓고 아침에 튀는 게 있다. 그러면 튀는 부분에서 이제 체결 강도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튈 것 같아. 그러면 들어갔다가 튀는 걸 보고 들어갔다가 튀는 게 멈추면 파는 거예요. 멈칫한다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칫하고 파는 거예요.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걸 말합니다. 데이라는 게 하루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스윙 트레이딩이라는 건 보통 뭐 며칠, 보통 2, 3일에서도 뭐 길게 가면 한 2주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이제 스윙 트레이딩입니다. 스윙 트레이딩과 데이 트레이딩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면,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과 스윙 트레이딩의 차이점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단타, 소위 말하는 단타라고 생각하는 거와 이제 스윙이나 뭐 중기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냐면, 단타가 뭐예요? 그날 사서 그날 팔 거고, 올라가면 팔 거고, 뭐 좀 주면 팔 거고, 멈칫멈칫 안 좋으면 팔 거야. 맞죠? 스캘핑과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그날 사서 그날 팔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이나 단기 트레이딩의 장점, 데이 트레이딩의 장점은 시장과 무관하게 매매가 가능하다. 왜? 맨날 그날 올라가는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할 거니까. 단기 고수익이 창출이 가능하고 계좌가 확정된다. 계좌가 확정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데이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오늘 사서 오늘 다 팔았어. 그러면 오늘 장 마치고 나면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다 누구 거? 다 내 거죠. 계좌가 갖고 있는 내 돈이 확정이 돼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아직 내 거 아니잖아요. 내일 봐야 되고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움직일 수 있는데, 데이 트레이딩의 장점은 그날 매매 딱 끝내고 나면, 장 마치고 나면 딱 내 돈이야. 다. 내일 장이 어떻게 되든 빠지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 근데 단점은 매매가 중독되기가 굉장히 좋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매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심리 조절의 어려움이라는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매수가가 안 좋거든요. 대부분. 왜 매수가가 안 좋을까? 여러분들, 올라갈 때 사서 그래요.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사기 때문에 중간에 막 흔들거나 이럴 때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심리 조절의 어려움이라는 게 있고, 비교적 낮은 수익률을 갖고 있지만 잦은 매매가 있고,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은 저는 연습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 트레이딩이나 어떤 단기적인 관점에서 스윙 트레이딩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윙 트레이딩이나 뭐나 어떤 매매든 간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 사는 사람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밴드를 가지고 우리가 물리면 받는 거니까 빠지더라도 분할로 걸어놨을 경우에는 분할로 매수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그리고 나중에 아래서 1차적인 물량을 잡아놓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움직여가지고 양봉에 빵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와.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 저도 제 회원분들한테 해보라고 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만 매매해도 되고 10주만 매매해도 돼요. 10만원어치만 매매해도 되죠. 예,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원래 데이 트레이딩은 리스크를 만땅 갖고 2%면 2%, 1%면 2% 가지고 왜냐면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풀 배팅 하듯이 배팅을 비중 있게 실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는 게 원래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야 계좌 잔고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매매 태도, 이제 분할 매수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분할 매수는 첫 번째는 이제 피라미딩 매수법이라는 게 있고요. 에버리징 매수법이 있고 마틴겔 매수법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은 처음 들어볼 건데 정상적인 이름입니다. 원래 피라미딩이라는 매수법은 제시 리버모어라는 분이 유가 파동 때 하락에 배팅을 하는데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계속 매도를 친 거예요. 더 양을 늘려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만원에 여기서 뭐 1억어치 샀어요. 11,000원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얼마 수익이죠? 1억 1,000만원이 됐어요. 1.1억이 됐어. 맞죠?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이 1.1억 10% 수익 난 11,000원에서 1억을 더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수익률이 5%가 될 거고 계좌는 2억을 가지고 내가 매수를 해 있겠죠. 그러면 이 10% 올라가서 마이너스 5%만 안 나면 나는 이 매매를 어떻게 마이너스 5% 그러니까 10% 현재인 상태에서 5% 빠지기 전에 팔면 이 매매는 나는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내가 여기서 1억을 추가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좀만 더 올라가 3%만 더 올라간다. 내 예상대로. 그러면 2억에 3%가 수익이 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5%라고 칩시다. 5%면 2억에 5% 수익 나는 거니까 처음에 1,000만원 수익이었던 게 5%만 올라가도 1,000만원 수익이 되겠죠? 맞죠? 이게 추세가 확정이 되거나 굉장히 강한 시장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매했을 때 이제 수익 극대화가 되는 부분이고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추가 매수한 자리보다 뭐 2, 3% 빠졌을 때 나는 그냥 수익 차를 실현하고 나오겠다 라고 하면 내가 얻은 수익은 물론 줄어들지만 한 번 더 배팅해서 맞았을 때 그게 수익 극대화되는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피라미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통 좋아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은 사실 아니에요. 불타기 매매 맞죠? 피라미딩 매수법은 불타기 매매 불타기라고 하는 거고요. 마틴게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물타기라고 하는데 마틴게일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홀짝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하신 적 많죠? 홀짝 처음에 우리는 또 배팅 있게 1억을 홀에다 걸었어. 1억을 홀에다 걸었는데 틀렸어. 꽝이야. 그럼 1억 날렸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 했는데 또 1억을 벌려면 얼마 걸어야 돼? 2억 걸어야 되죠. 또 홀에 걸었어. 꽝이야. 그럼 그 다음에 또 1억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4억을 걸어야겠죠. 만약 내가 2번 날리는 게 짜증나서 1억, 한 번 매매에 1억씩 벌어야겠다 그러면 5억을 걸어야 될 거고. 맞죠? 그럼 또 홀이야. 또 틀렸어. 그 다음에 8억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번에는 또 한 번 매매에다만 나는 1억씩은 벌었어야 되니까 11억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 또 홀에다 걸어서 맞으면 이렇게 보면 1억을 거는 거고 이렇게 보면 4억을 버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빠질 때마다 수량을 더 넣어가지고 단가를 많이 낮추는 형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마틴게일 매매법입니다. 보통 제가 쓰는 건 마틴게일 매수법에 한 번만 2억을 밑에서 사는 정도,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는 게 제 일반적인 매매 방법이고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면 엘리어트 파동이론까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 매수법,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불타기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 수익이 날 때 그 수익을 담보로 더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균등 분할 매수는 좀 전에 제가 1억을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1억을 더 산 거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10% 올라가니까 또 1억을 더 샀어요. 그럼 이게 균등으로 똑같은 양을 계속 올라갈 때마다 사는 거죠. 이걸 균등 분할 매수라고 얘기하는 하는 거고요. 라일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1억을 매수를 했는데 위로 올라가 10% 수익 나니까 거기서 2억 배팅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3억에 3% 수익을 갖고 있으니까 3%만 안 밀리면 나는 안 털 거고, 수익으로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나는 3억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업사이드 다운은 뭐겠어요? 충분히 아무리 줄일이라도 이건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는 건 올라갈수록 수량을 적게 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긴 하죠. 내가 1억을 매수를 해가지고 10% 올라왔는데 더 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5천만 원만 더 사는 거예요. 추가를. 그러면 6%가 보통 아까는 팔고 나서 5%였는데 맞죠? 한 7% 정도가 수익으로 남아있고 물량은 좀 더 늘어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에버리징 매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에버리징 매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달러 코스팅 에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펀드 매니징, 펀드 같은 겁니다. 매달 얼마에 왔을 때 똑같은 금액씩 여러분들 펀드 붙잖아요. 매달 뭐 100만원씩 붙는다, 뭐 200만원씩 붙는다 그러면 그렇게 매달 20일날 오면 돈 들어오면 걔네들은 그 다음날 바로 삽니다. 사야 돼, 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수하는 방법을 에버리징 매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같은 금액씩 매수하는 방법. 그러니까 올라가건 떨어지든 추가 매수를 할 때 같은 금액씩 계속 하는 거. 프로그램 매매는 무조건 그렇게 같은 매매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달러 코스팅 에버리징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돈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같은 양을 사는 부분들이랑 타깃팅 매수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관이나 외인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주가가 빠지거나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게 5,000원 부분들에 있으면 매수야. 그럼 3,000원, 2,000원, 4,000원일 때 안 사요. 기관이나 외인들은. 5,000원이 오면 그때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같은 부분들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6,000원 이상 올라가면 안 사요. 걔네들은 원래 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마틴게일 매수법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피라미드 라이도과 마찬가지로 손실 시에 더 큰 금액을 매수하는 방법을 마틴게일 매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손실날 위험을 점점 더 줄여두는 태도를 만들어주는 거고, 손실이 나거나 이런 분들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분할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수익이 이미 난 상황이야. 10% 15% 수익이 난 상황이야. 근데 오늘 상갈 것 같아. 그러면 수익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론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손절매라는 부분들입니다. 손절매는 매매하는 사람 치고 손절매를 강조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손절매 같은 경우는 어떤 건 알죠? 느낌 알잖아 우리. 아직 손절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손절매 느낌 아니까. 손절매라고 하는 건 사전적 의미는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서 보유한 주식을 매입가 이하로 손해를 보고 감수하고 파는 일을 사전적으로 손절매라고 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기회비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고요. 이거 계속 빠질 것 같은데 그냥 털어버리고 다른 거 사는 게, 그러니까 종목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회비용을 낮추고 수익을 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라고 판단했을 때 손절매라겠죠. 손절은 결국 이제 수익을 이제 보전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매의 종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종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가격의 손절을 얘기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서 손절, 매입한 주식보다 매입 단가보다 떨어졌을 때,
이제 행하는 손실 확정 행위를 손절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생각의 손절과 기회비용의 손절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초보에서 중수 고수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생각의 손절은 주식을 매입한 후에 예상한 흐름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손실인지 수익인지는 알 수 없죠. 대부분 수익일 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손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회비용의 손절은 이제 종목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좀 전에 말했던 제가 이게 샀는데 너무 안 가. 주가가 매입 후 흐름이 비집으름에 따라 기회비용의 손실을 막기 위한 매도 행위, 시간의 손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기회비용의 손절이라는 부분들은 주식을 하면서 비용을 내는 게 꼭 여러분의 자산만 비용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산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지키고 버티고 살펴보고 하면서 시간을 쓰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부분들은 비용이라는 건 자산도 쓰고 시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소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일반적인 이유는 이제 자산이라는 걸 써는 부분들의 손절만 얘기를 하는 부분들로 가격적인 손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라리 내가 두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이 종목을 샀는데 안 가. 근데 저 종목이 오히려 잘 가거나 더 갈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손실은 아니지만 팔고 이걸로 갈아타는 거.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기회비용의 손절이라고 합니다. 손절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산의 축소 제한인데요. 손실을 확정짓지 않고 계속 주가가 빠지는 걸 내가 버티면 계속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수익이나 손실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계좌 잔고가 올라가느냐 마느냐는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손실을 얼마나 줄여드냐가 관건이다. 이제 드로우 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계좌 조정, 계좌가 빠지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에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 종목을 한 5개를 갖고 있어요. 수익이 났어요. 근데 다섯 종목이 올라요. 오늘 시장이 좋아가지고. 근데 5종목이 다 똑같이 올라요? 아니죠. 어떤 놈은 상 찍어버렸고, 어떤 놈은 1%, 어떤 놈은 5%, 뭐 어떤 놈은 4%, 어떤 놈은 보합,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많이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은 애를 팔고, 새로 또 포트도 넣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좌가 잔고가 상승장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급하게 올라가는 건 비중 투자해가지고 하나 먹었거나 이런 경우나 급하게 올라가는 거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계좌를 우상향이 합니다. 근데 주가가 조정해 오는 급락이 나왔을 때는 어떨까요? 이 5종목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계좌가 한 방에 다 빠져요. 최근에 며칠만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한 방에 마이너스네요.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는 이런 식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계좌가 이런 식으로 빠져요. 한 번에 다 빠지니까 조정이 올 때는 이거를 계좌 드롭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이만큼만 빠졌다가 다시 자리 잡고 올라가면 이만큼이 주는 건데 이만큼을 여러분들이 다시 수익을 내려면 기간이 이건 빠질 때 진짜 뭐 요 정도 기간밖에 안 걸리는데 이거는 이 빠진 만큼 올리려면 이만큼의 상승장의 기간이 필요하다. 예.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죠?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땐 기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기 때문에 이 기회비용을 줄인다라는 게 이 위에서 출발한다는 건 기간적인 여러분들의 비용이 엄청나게 축소되는 거예요. 손실 나는 거를 더 무서워해야 되는 거지 수익을 덜 먹는 거나 못 먹는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주식하면서 스윙 날놈은 뭘 사도 그냥 원래 수익 날 놈이었으면 수익 납니다. 날 힘들게 하지 않아요. 날 힘들게 한 러브 스토리가 있는 애들은 다 결국에 헤어졌거나 안 좋은 러브 스토리가 남는 거지. 그냥 잘 만나고 있는 상태거나 계속 올라가는 상태. 첫눈에 딱 반해가지고 만났는데 계속 좋아. 좋아 죽겠어.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그냥 보면 계속 좋아. 그러면 신경 쓸 게 없잖아요.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샀는데 견조하고 올라갈 것 같고 막 이러면은 보유를 하는 거지만, 샀는데 별로 안 좋다 싶으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초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느낌 다 아니까. 자, 그 다음에 이상적인 손실 한도라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상적인 손실 한도는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무의미하거나 무작위한 가격의 움직임의 범위 바깥에 있을 정도로 가장 멀리,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가지고 막 흔들거리는 구간보다는 멀리 있어야겠죠. 손절선이라고 하는 거를. 맞죠? 그래야 여기서 손절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동시에 거래로 인한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이거는 서로 이 두 개는 모순된 기준인데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변동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위치는 털리지 않을 정도로 멀리 위치해야 되지만, 반대로 내가 여기서 만약 매수를 했는데 빠진 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적인 손실 위험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자리를 잡는 게, 그래서 이 밴드와 이 밴드 사이에서 내가 손절가를 잡는 부분들, 이게 이상적인 손실 한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상적인 손절가는 어디예요? 여기가 이상적인 손절가겠죠. 여기가 깨지면 던지는 걸로. 거기서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가격의 손절, 생각의 손절, 기병의 손절이고요. 그다음 내수익률로 벌어야 되는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카지노 해보신 분, 내수익률로 벌어야 되는 투자 수익률, 이걸 왜 카지노에 제가 여쭤봤냐면은, 카지노에서 나오는 원래 기법이에요. 공식이기도 하고요. 이걸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있어요. 이제 켈리의 공식이라고. 여러분들 참 오늘 첫 강인데 이것저것 많이 배운다, 맞죠? 어려운 거 많이 배우네. 이 켈리의 공식이라는 게 어떤 공식이냐면, 내가 10번 배팅을 해서 평균적으로 지는 횟수를 찾아요. 그럼 내가 이게 승률이라는 게 나오겠죠. 내가 10번 중에 보통 3번은 먹더라. 혹은 10번 중에 한 뭐 5번, 이 정도면 되게 잘하는 거죠, 사실. 10번 중에 5번은 내가 먹더라. 10번 중에 반타작하면 잘하는 거. 저는 얼마나 네. 승률이라는 게 10번에 5번이다. 그러면 10번 배팅해서 평균적으로 지는 횟수 곱하기 1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4번, 10번 중에 4번 이긴다. 그럼 평균적으로 이긴 횟수 곱하기 A는 내가 내야 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2번 중에 1번을 손실을 내요. 5%씩 손실을 2번 중에 1번을 냅니다. 반절을. 근데 먹었을 때, 내가 수익이 났을 때 얼마를 수익을 내야지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날까요? 10번을 내가 매매한다고 봤을 때 5번은 지고 5번은 이겨. 근데 손실 났을 때 나는 5% 손실을 잡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수익해야지 본전을 차립니까? 먹을 때 10%는 먹어야지 본전을 찾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맞죠? 어렵지 않죠? 이게 내 승률로 벌어야 되는 투자 수익률 켈리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를 했던 평균적으로 이긴 횟수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오늘 매매한 거 잃은 거는 안 보고 잘한 것만 다시 쳐다보면서 이렇게 보는 분들 많아요.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나의 오늘 고점 매도에 내가 취해. 나의 오늘 저점 매수에 내가 취해. 이런 거 말고 10번을 이번 주에 내가 매매를 했는데 10번을 배팅했더니 얼마에 몇 번의 수익이 나더라.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좀 더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이것도 사실 책 한 권짜리가 이걸 공식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내용의 설명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10번 중에 3번 정도 맞추는 실력이야. 그럼 나는 손절은 얼마를 잡고 수익은 얼마 정도 잡고 내가 매매를 하는 식으로 가야지 내가 결국에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만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손절매를 해야 되고 자산의 어떤 줄어든 손실이 나는 부분들을 극도로 피하는 게 수익을, 대부분의 상남자들, 거짓말 안 하고 상남자들 이번 시장 며칠 만에 60%가 사망하셨습니다. 상남자 사망하셨어요. 그 다음에 남은 상남자분들 다음 주에 추석 전에 사망하십니다.
상남자가 뭐예요? 예, 위험하고 무리수도 두는 구간에서 배팅해가지고 몰빵 쳐가지고 먹고 그걸로 아 나는 수익 아 이걸로 먹었다. 이걸 보통 뭐라 그러죠? 무용담을 만드시는 분들 지금 보시면 2, 3일 내에 카톡방마다 솔직히 2, 3일 내에 다들 많이 좀 조용해졌죠. 조용해지게 돼 있어요. 상남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펀드 매니저 중에 여러분들 역사적인 펀드 매니저나 역사적인 투자자가 다 남자지만 펀드 매니저 중에 여자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성향상 뭐 감성적이긴 하지만 무서움, 겁이 좀 많고 또 소소한 거에 수익을 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의 만족감도 있기 때문에 잘 팔고 잘 털어요. 근데 남자는 그 남자 그 단어 두 개가 뭐라고 그냥 배팅 한번 해가지고 이거 갈 것 같다 싶으면은 일단 거기다 인생 걸어야 되니까 인생 걸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상남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거 하나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처음에 5%를 손실이 났을 때 그 5%의 손실을 만회하려면 5.3%의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근데 내가 20%의 손실을 냈어요. 이번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를 손실을 나면 800만 원 남았죠. 근데 800만 원 가지고 25% 수익을 내야지 내가 1000만 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그 밑에부터는 힘들어져요. 50% 손실이 나면 1000만 원에서 50% 깨지면 500 남죠. 500 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을 다시 만들려면 얼마? 100% 수익을 해야 된다. 자기 계좌에서 여러분 매매를 하실 때 20% 이상 깨지면은요 100% 내야 된다는 부담감도 물론 부담감이지만 여기선 조바심 극딜. 조바심이 나를 극딜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무리수를 천상계 수준으로 됩니다. 그냥 올라갈 것 같으면 일단 몰빵 치는 거야. 안 그러면 빨리 회복 못할 것 같거든. 나는 빨리 내 본전 찾고 나서 매매를 하고 싶은데 손실이니까 무리수는 천상계 수준으로 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 수익 난다?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시는 분 있으면 저는 일단 주식 인생 20년 동안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다가 보시는 분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75% 금방 오고요. 마이너스 90%도 금방 와요. 마이너스 90% 오면 이제 계좌가 녹아내리면 깡통이죠. 900%를 수익을 내야 되는데 5.3%도 수익 못 내가지고 계좌 마이너스 났는데 900% 수익을 어떻게 냅니까? 그럼 자 여기서 주식을 그만두려면 언제 제일 그만둬야 되냐? 이게 이제 그만둔다라는 게 멈추려면 일단 손실이 나는 부분들을 분할 매수도 하고 나는 굿이브닝 하라는 대로 천천히 매수하고 천천히 사기도 하고 분할 매수도 하고 내가 공부한 대로 한번 해본다고 공부한 대로 열심히 매매를 했는데 손실이 나. 그러면 내 원금 대비 얼마 정도 손실 났을 때 멈춰야 될까요? 원금 대비 20-30% 정도 손실이 나면 멈추셨다가 공부를 또 일정 시간 충분히 하시고 다시 도전하세요. 거기서 더하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명 중에 99명 정도는 밑으로 빠져요. 반토막 납니다. 너무 심하다. 이건 너무 심하고 100명 중에 한 80분 정도는 반토막 납니다. 결국에 80분 정도. 나머지 20%만이 깡통을 찹니다. 20%는 마이너스 100%가 다 나고요. 80% 정도는 반토막이 날 겁니다. 멈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20-30% 나면 좀 멈춰요. 사람은 낄낄 낄빠라 그러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돼요. 멈추질 못하면 계좌가 손실 나는 것도 추세를 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레리 윌리엄스 리스크의 고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단기 매매할 때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단타 가리키려고 강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 단기 매매나 이제 해외 선물 같이 그러니까 그날 매매하는 부분들 당일 최대 손실 금액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총 계좌 자산을 이제 매매 가능 횟수 20-30회 정도로 고정한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 1,000만원, 그러니까 1억 가지고 만약 매매를 한다면 한 번 매매할 때 내가 1억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하는데 300 정도 손실을 나면 나는 그만할 거야 라는 식으로 정해놨다면 30회 정도 손실이 나면 깡통이 되겠죠. 물론 마지막에 300 남았을 때는 300만원 다 잃기가 뭐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선물 매매라고 얘기하는 게, 마지막 300 남았을 때 300 잃을 수 있는 것도, 선물 같은 경우는 주식은 내가 산 1억이라는 금액 대비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죠. 퍼센트로 3% 수익 나면 1억 300이 되는 거고 3% 손실이 나면 9,700원 되는 겁니다. 이게 주식 수익률인데,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뭐 파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1억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1억을 가지고 기준을 놓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팅한 계약수 기준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1핍에 만원이라고 봤을 때 100핍 빠지면 100만원 손실인 거고, 핍이라고 틱이라고 얘기할게요. 100틱이 올라가면 100만원 수익 나고, 이런 식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주식은 내가 배팅한 만큼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수익 나고 손실 나는 거고요. 선물은 내가 배팅한 금액이나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진입한 시점부터 호가가 100개가 올라가면 100개만큼 수익이 나는 거고, 호가가 100개만큼 떨어지면 100개만큼 손실하는 겁니다. 이게 수익과 손실의 구조가 틀려요. 그래서 근데 단타 매매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수익 날 땐 똑같이 나더라도 한 번 손실 날 때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이게 귀신 씬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귀신 씌는 날이 있어요. 단타를 하다 보면 오늘 뭘 해도 안 되는 날이 있어. 주식이나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날은 25만원에서 멈추거나 25만원 언저리에서 멈춰버리면 결국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이런 날 하루 때문에 진짜 망하게 돼가지고 손실이 나는 게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몇 달을 해보셨든 되돌아서 살펴보면, 어느 하루 옛날에 팍스넷이라고 하는 좀 큰 커뮤니티의 어떤 인터넷 주식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광고 나올 때 그런 꼭 스탁론 같은 거 광고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번의 작은 수익, 작지만 뭐 소소한 수익, 한 번의 큰 손실,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계좌를 보시면 매매를 맨날 50만원 40만원 수익 나다가 어느 날 하루 50만원 40만원 손실 나고 마무리 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사실 하다가 100만원까지 뭐 손실 났다,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루 매매가 잘못했는데 내 계좌가 일주일 뒤로 가거나, 일주일 뒤는 뭐 얘도 아니죠, 한 달 뒤로 가거나, 어떻게 잘못하다면 한 2, 3일 만에 1년이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멈추는 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도 못 해주고 아무리 리딩을 잘한 사람도 못하죠. 자기 스스로 멈춰야 돼. 아침에 매매했다가 손실이 나니까 회복하려고 한 번에 했는데 손실 나. 그러니까 원래 나는 처음에 2, 30만원 먹으면 아침에 1시간만 매매하고 말았는데 2, 30만원 손실 나니까 그거 한번 회복하려고 했다가 마이너스 60만원 냈어. 아, 이번 주에 번 거 다 날렸네. 아, 짜증나니까 한 번만 더. 장 마감 때까지 단타 계속 치다가 보면은 계좌가 또 녹아있죠. 시장에 순응하라는 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내가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하는 부분들이 내가 세우는 계획대로 착착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시장에 순응하는 방법은 나를 잘 파악하고 나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매매를 해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저 사람 수익 잘 난다니까 따라하다가 폭망, 저 사람 단타 치니까 잘 될 것 같아서 폭망, 아 단타는 난 역시 안 맞아, 중장기 투자해야지, 시장 조정기, 이래버리면 그냥 악순환만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레리 윌리엄스 리스크의 고정도 내가 했던 매매들을 한번 한 달이든 뭐든 뒤돌아보고, 그 뒤돌아본 거에서 크게 손실 나가지고 그런 손실 난 부분들에서 내가 멈췄던 자리들을 살펴보고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손실 나면 그날은 그만하고 그 다음날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잘할 수 있잖아요. 이 말만 들어도 이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장담컨대 여러분들 이 바닥에 안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들어왔으면 깡통 나기 전에 못 나가. 여러분은
수익 나면 당연히 안 나가지. 계속 돈 벌어다 주는데. 본전에도 안 나가. 왜? 내가 근처에 가서 당구 치고 볼링 치고 골프 치고 해도 돈 내고 하는데, 뭐 라운딩 뛰고 하면 돈 내고, 뭐 골프 장비 내야 되고 볼링 장비 내야 되고 당구 장비 내야 되는데, 이건 주식장은 하루 종일 다 놀아도 본전이면 뭐 돈도 안 내고 열심히 논 건데 뭐 하루 종일. 나가는 사람은 결국에 내가 가진 돈 다 털려서 더 이상 투자할 게 없어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요 트레이더를 벗어나기 4가지 방법. 자, 요요 트레이더라는 게 뭐냐? 요요 현상이 뭐죠?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죽기 살기로 빼놨더니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오는 걸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내가 죽기 살기로 한두 달 동안 벌었더니 한두 달에 다 망가져가지고 다시 본전 왔어. 이게 요요 현상이에요. 요요 현상이라는 게 좀 전에 레리 윌리엄스의 리스크 고정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하니까 잘 들으세요. 매매 횟수를 제한해라. 단타 매매를 하거나 매매를 했을 때 매매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손절하고 여러 개 하다가 짧게 손절하고 한 개 잘 잡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순간적인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장 다음날 손실을 급하게 복구하려거나 상승장 다음날 너무 어제 번 것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매해.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하는 거야. 처음에 주식시장 들어와가지고 손실 나면 그 다음날 회복하려고 막 열심히 매매하거나,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는데 항상 표정 관리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이런 매매를 하지 말라. 요요 트레이딩,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매매 규모를 줄여라. 규모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가면 따라 당연히 늘어나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내가 실력이 되면. 실력이 안 될 때 근데 2발 자전거 3발 자전거도 못하면서 외발 자전거 타는 거 좀 안 되잖아요. 이게 설명이죠. 규모를 줄이고 매매를 하면 좋은 매매에서 오래 버틸 수 있고요, 나쁜 매매 손절하는 경우에 적은 심리 타격을 가질 수 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에서 매매 규모를 줄여서 10만원이면 어떻고 100만원이면 어때요? 수익만 나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돈을 얼마를 갖고 들어왔든 간에 그거를 본전만 유지하면 이건 더 쉽죠. 어떻게 보면 안 사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이니까 사고 팔아야겠죠. 근데 손실이 안 나고 뭐 진짜 10주 사고 10만원 사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천천히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데, 좀 손실 나면 뭐 한 방에 회복하려고 하고, 뭐 좀 수익 나면 내일도 수익 날 것 같아 그것도 몰빵하고 이러면 안 된다. 매매는 양보다 질이고, 100만원씩 매매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뭐 10% 수익 나가지고 털고 해도요 1, 200 될 수 있어요. 몇백만원 안 가지고도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매매를 해서 정상적인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그 수익이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이 말 꼭 여러분들 좀 숙지하시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집중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 주 혹은 다음 달 매매를 할 종목을 정해놔요. 미리. 이번 주 좋았던 거, 제가 예전에 천상계 매매 유튜브 올렸을 때 그렇죠. 다음번에 이게 밀리면 이 종목 매매를 해야지. 근데 오늘 보니까 막 제노포커스라는 게 날라가고, 메디포럼 지역 상황, 뭐 예스24, 뭐 카카오 어제 뭐 나왔대. 앤디포스, 앤디포스. 너무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들 다 그렇다는 거죠. 오늘 진원이가 간다고. 진원. 이렇게 되면 이게 뇌동매매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준비해 놓고 보고 있던 종목들을 보고 살 자리에 왔을 때 사는 것도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오늘 막 튄다고 해가지고 내 관종이 100개 중에 있었는데 100개 중에 2개 오늘 올라가는데 저거 잡았으면 수익이었을 건데 저거 올라 이러면 그게 또 여러분들 계좌 수익 나면 저한테 될 거예요. 제가 부적이라도 좀 하나 좀 써달라고 하게. 장사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으로 하셔야 돼요. 다음 주 혹은 다음 달 매매를 할 것들을 미리 골라놔서 그것만 쳐다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손익금액을 한정하라. 이건 뭐예요? 좀 전에 배웠던 거 뭐라고? 레리 윌리엄스 리스크의 고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요 트레이드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매매 횟수를 오늘 하루에 난 하루에 3번만 해야지, 4번만 해야지, 혹은 2번만 해야지. 정하는 거. 매매 규모를 줄이는 거. 내가 오늘 매매할 때 원래는 뭐 맨날 돈 1,000만 원 가지고 매매하면서 한 번에 매매할 때 200만 원씩 퍽퍽 사고 그랬는데 1, 20만 원씩이라도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하자. 그리고 또 관심 종목, 내가 보고 있는 것만 보고 그거 살 자리 왔을 때 매매하는 거랑 손익금액을 한정하는 거랑 오늘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제가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해두고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여러분이 택할 선택이겠지만 오늘 얘기한 거는 앞으로 이 주식이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시장이 빠질 거다 전망을 제가 여러분한테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이걸 지키고 이걸 해내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는다. 이 글귀처럼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 혹은 주식 실력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